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12월 26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7.85포인트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0.7%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하루종일 버스권에서 맴돌았습니다. 종가는 최고가 찍었습니다. 장중 최고가. 자,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오늘 290만 주 몽땅 샀습니다. 전체 다 샀습니다. 기관들이 다. 은행만 빼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57,520원 사상 최고가 2017년 11월 2일날 근처 갔죠. 57,300원 찍었으니까 거의 찍고는 지금 내려왔다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상 최고가 57,500원 돌파할 것이라고 다시 돌파하러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셀셀트리온 1% 상승 마감했고 한진칼 보겠습니다. 한진칼 약보합 출발하여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0% 폭락 마감했습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72만 주 팔았습니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6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화요일하고 월요일날 몽땅 판 다음에 오늘 조금 샀습니다. 한진칼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한진과 3남매 경영권 불확실 속에 지분가치 증가. 조연아 이분이 동생에게 나도 자리 달라고 나 상속세 400억 내기 힘들다고 외쳤습니다. 얘 오빠와 얘 막내 여동생은 같이 편먹었습니다. 얘 조연아 엄마와 같이 한 편 먹었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조연아는 나 400억 내기 힘들어야 동생아 좀 도와다오 하면서 자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 반대해서 힘들어 보입니다. 어차피 지분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KCGI 강성부 펀드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강성부 펀드도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벌자고 하는 것입니다. KCGI 강성부 펀드 돈 벌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합칩니다. 그래서 반도건설과 델타항공이 한진그룹 아들 우호 지분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보신 대로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퍽퍽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날 폭등했을 때 종가상 정고점 돌파 못한다고 했습니다. 돌파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중 최고가 살짝 폭등했습니다만 저는 쭉쭉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날 12월 23일 월요일날 폭등했을 때 갖고 계신 분은 화요일날 시초가에 나 오전 10시 안에 팔으라고 쭉쭉 빠졌지 않습니까? 제 말 들으시면 떡이 셉니다. 떡이 딱딱 생깁니다. 사탕도 생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보한 마감하니까 나도 같은 삼성전자 레벨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 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레벨이다.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0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8만 주 샀습니다. 개인만 혼자 몽땅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97,700원, 97,700원 정고점. 삼성전자와 더불어 똑같이 뚫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여튼간 사상 최고가는 찍습니다. 넘어서.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은 정세균 국무총리 테마주라 했습니다. 수산중공업 외에도 또 하나 있죠. 알리코도 있고 K탑리치도 수산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정세균 테마주입니다. 오늘 정세균 테마주 수산중공업 장중 22% 찍고 종가는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기관은 안 삽니다. 왜냐? 정치 테마주, 인맥주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삽니다. 자, 차트는 이쁩니다. 바닥에 강한 매집대가 있습니다. 강한 매물대가 있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별 상태에서 전고점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생쇼가 있습니다. 22%. 수산중공업과 알리코, K탑리치가 정세균 테마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치 테마주 인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기 바라며 저는 인맥주 실학쌤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화장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이 회담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에게 야, 너 내년에 상반기에 한국 와라 하니까 시진핑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화장품 관련주 포함하여 화장품 주식들이 몽땅 올랐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기관이 8,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44,000주 팔았습니다. 장중에 당연히 시초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 9% 상승 출발하여 16% 찍고 바로 꼬라 박았습니다. 4.37%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장기가 하락하다가 바닥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물대. 근데 강한 박스권 매물대라 힘들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한국화장품 시총이 작아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차라리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고.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아모레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의 엄마회사 아모레입니다. 이건 우선주였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어떻게 나올까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한직칼 이미 이날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HLB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수백 번 말을 해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1등 찍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임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텔콘이 1차주주였던 비보전 그 회사도 임산 3상 비마약성 진통제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공할 것이라고 모든 여론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텔콘 RF제약 포함하여 아주 착살났습니다. 24일날 크리스마스 전날 하한가 치고 오늘도 텔콘은 폭락 마감했습니다. 비보전도 마찬가지. HLB도 그와 동일합니다. 제가 이때 했습니다. 게임 아웃이라고. 이때 12월 25일날 금요일날 종가 보고 나서 제가 1월날 27날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26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영상 올렸습니다. 이때 게임 아웃이라고 이 가격 절대 돌파 못한다고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스권 상태 유지하다가 흘러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챔백스는 제가 수정 보인 다음에 또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최장환 관련주와 치매 관련주이기 때문에 쉰 다음에 간다 했습니다. 박스권 제가 투자할 정도 예상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기간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며칠째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려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29만 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만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팔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장주라고 했습니다. 만원짜리가 43,000원까지 갔던 거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태 돌파한다고 했습니다. 박스권 상태를 제가 두세 달 이상 했는데 한 달도 안 되는데 오늘 끔틀합니다. 아마 바로 못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박스권 상태 상단에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올라가고 43,500원 돌파할 것입니다. 왜냐, 아직 게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첼배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1첼배 생명과학 1GB와 비슷합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날짜에 말씀드렸습니다. 6% 상승 찍고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모펀드 퍼마이어 기간이 오늘 10만주 샀습니다. 이틀 연속 팔았던 거 오늘 10만주 샀습니다. 외국인도 17만주 샀습니다. 개인이 22만주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도 게임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박스권 돌파한 듯 하면서도 다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맞았지 않습니까? 이때 같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HLB와 더불어 같은 날짜에.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 보겠습니다.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인전 3상 실패를 결국 했습니다. 예상대로 저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기간이 무려 47만 주나 몽땅 샀습니다. 외국인이 227만 주나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거래량이 2100만 주인데 10%를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간도 47만 주 몽땅 샀습니다. 오늘 19% 갭 폭락 출발하여 장중 3%까지 상승 축소하다가 다시 약간 8% 상승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세력이 개입했다고 오늘 합시다. 그냥 바닥 가격이기 때문에 바닥 가격. 그러나 이게 박스권 상태를 계속 옆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닥 가격 최저가 오늘 얼마였습니까? 최소 한 달 정도 박스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꿈틀꿈틀 하겠죠. 4,165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작전을 이걸 많이 올려봤자 얼마냐면 한 5,000, 한 5,600원 정도밖에 못 올립니다.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봤자 다시 빠집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SF파마 텔콘 관련주입니다. 비보존 관련주입니다. 지분 4.6% 있다고 이유 하나만으로 최근에 폭등했었죠. 그러다가 어제 화요일날 하한가 치고 오늘도 18% 폭락하다가 13% 폭락 마감했습니다. 텔콘 RF 제약, SF파마, 한일진공이 텔콘 RF 제약의 일대주주입니다. 전부 다 박살났습니다. 외국인이 10만주 샀습니다. 다 쓸데기 없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텔콤 RFJ 이세파마 그런 거 안 산다 했습니다. 차라리 루미마이크로 산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도 루미마이크로는 오늘 약보합 출발하여 장중 24%까지 상승 찍고 종가는 11%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23% 장중 기준은 거의 회복했다가 종가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절반 정도 부족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그래도 비보전이 우회 상장을 1년 후에 할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주주이가 루미마이크로 일대 주주이기 때문에 루미마이크로는 계속해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요일날 기관이 13만주 단타 들어와갖고 오늘 장중 폭등하니까 당연히 팔겠죠. 그래서 78,000주 판 것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루미마이크로 장중 폭등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유 지분 투자한 회사 금호 HT 일부 팔았습니다. 어디에다 팔았냐? S맥에다 팔았습니다. S맥이 루미마이크로 일대주주입니다. S맥에다 팔았는데 얼마 또 지분이 남았냐? 양다우 절반 판 다음에 절반 남은 것이 18%입니다. 438만주 S맥에다 팔고 나머지 441만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37%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절반을 털어낸 것입니다. S맥에다 얼마에 받냐? 206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루미마이크로 차트 보겠습니다. 빠스권 상태에서 비보전 우회 상장 이두연이가 한다 하여 1,500원짜리가 3,500까지 찍었다가 쫙 빠졌습니다. 24일날 1,565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1,500원 근처 가니까 다시 움직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박스권에도 움직일 것입니다. 박스권으로.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보겠습니다. 종가가 최고가인 8% 상승 확대 마감했습니다. 앞타바이오. 기간이 13,000주 사고 외국인이 며칠입니까? 7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77,000주나 몽땅 샀습니다. 앞타바이오 오늘 폭등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타바이오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합니다.糖尿병 치료제 1호 임상 이 두 가지 재료로 희약치액사와 논의 중이라는 이유 뉴스 때문에 오늘 폭등했습니다. 다수 행사에 참여해 해외 제약사들과 비즈니스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한마디 뉴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앞타바이오는 상장 후에 최고가 상장 첫날 최고가 찍고 쭉 빠졌다가 15,000원대에서 박스권 행보 유지하다가 제가 그랬죠. 32,000원대까지 간다 했죠. 오늘 3950원까지 갔습니다. 32,000원까지 간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말씀드렸다. 이때 28,000원대 32,000원까지 간다 했습니다. 그런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32,000원대에서 이제 끝날 것입니다. 단기 끝날 것입니다. 단기. 지금 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보신 대로 차트가 보신 대로 이날 세력이 들어와갖고 저점을 안겠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2,000원 들어온 것이 32,000원이면 딱 50% 먹는 겁니다. 50%. 그러면 많이 먹는 것이죠.
얘도 이제 곧 끝나갑니다. 알타바이오. 그 다음에 루미마이크는 아까 좀 전에 했고 PPI 보겠습니다. 오늘 PPI가 11,000원부터 시작하여 11,850원 찍고 종가는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시가가 11,000원입니다. 종가가 9,630원이니까 맞네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PPI 보겠습니다. 기간이 22만 점 몽땅 팔았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장된 종목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거 보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PPI 오늘 역시 이상대로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PPI는 공모가가 7,000원인데 시초가가 11,000원이었습니다. 떠서 시작했죠. 많이 떠서 시작했습니다. 광통신 부품업체랍니다. 전남대학교 학내 벤처기업을 출발했답니다. 데이터 센터 및 5G 통신망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 광통신 부품업체. 발바미가 거주하는 광주 지역에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도 코넥스에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있겠죠. 코넥스에 있다가 이렇게 상장한다고 기대심으로 상장 임박이라는 기대심으로 올랐다가 빠진 것이죠. 너무 많이 올랐죠. 솔직히 당연히 빠져야죠. 그 다음에 알테오전 6% 상승, 넥스사이 6% 상승, 천랩법까지 천랩도 느낌이 있고 오늘 상장된 종목 같습니다. 역시 오늘 상장된 종목 천랩 42,950원에 출발하여 43,400원 거의 제자리 찍고 장중 13% 폭락했다가 결론적으로 10% 하락 마감했습니다. 폭락 마감했습니다. 천랩은 오늘 상장된 종목입니다. 자, 뉴스 좀 보겠습니다. 천랩은 마이크로바이옴, 얘도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테마로 들여보겠습니다. 천랩은 체내 미생물 유전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그랬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기존 항암제보다 곽강을 받을 주식들이라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테마주 있었죠. 제일 처음이 네오크레마.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이죠. 네오크레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추가된 종목 있었죠. KM제약도 마이크로바이옴 테마라고 묶였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천랩 이 세 가지 종목이 마이크로바이옴 테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테마는 오늘 상장된 천랩,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KM제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KM제약이 조금 약하고요. 네오크레마가 현재 대장이고 천랩이 한 2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랩은 체내 미생물 유전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이다. 올해 1~3분기 영업손실 34억, 공모가가 4만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가 4만원. 이제 공모가 아래에 있죠? 38,450원이니까, 38,500원이니까. 좀 빠지면은, 진짜 재밌게 했죠? 그러나 현재 대장은 네오크레마예요. 네오크레마가 1등, 천랩이 2등 되겠습니다. 천랩 시총이 1466억이네요. 그 다음에 ESA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일마다 폭락합니다. 폭락. 시가총액 큰 것 중에서 콘텐츠 세장주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1등, 그리고 2등이 제이콘센트리였습니다. 시가총액 작은 것 중에서 콘텐츠 세장주에는 최근에 ESA가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나 보신 대로 아주 작살했습니다. 작살. 이것은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아주 작살났죠. 오늘도 종가 8% 폭락 마감했습니다. 자, 기간이
12월 24일날 73만주 팔고 기타 법인 646만주 팔았습니다. 반대 매매 당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쭉쭉 더 빠진다 했죠, 제가?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쭉쭉 더 빠진다고. 이 가격보다 더 빠진다 했습니다. 이상도로 더 빠졌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볼까요? 소프트센 볼까요? 소프트센 강보합 출발하여 12시간 반경에 수직으로 세우면서 장중 19% 폭등한 다음에 종가는 19%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은 안 사고 외국인이 26만주 몽땅 화요일날 더불어서 사고 있습니다. 오늘 소프트는 오늘 장중 폭등 이후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의료 교육 솔루션 개발 법인 설립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센이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 즉 선전시 유명합니다. IT의 집약체입니다. 선전시가 중국 IT 하면 선전이 있습니다. 선전의 대부분. 중국의 최첨단 회사가 모이는 것이 전부 다 선전시였습니다. 선전시. 소프트센이 그 선전시에 종속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사명은 심천 소프트센 정보과학기술요한공사를 올해 내년 1분기, 내년 3월까지 해서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즉 12월 5일날 사내 이사로 선임된 텐센스와 바이두 출신이었던 웨이커준 기술센터 담당 이사를 믿고 하겠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소프트센 지금 장난친 것 같죠? 1,500원짜리가 2,000, 3,000까지 찍었다가 또 절반 폭락한 다음에 빠진 상태에서 또 조정을 벌이면서 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토건 볼까요? 남아토건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테마주. 장중 14% 찍고 종가는 9%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기간이 조금씩이라도 7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2,000주 샀고요. 자,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테마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는 남아토건, 구경 GNM, 범양건양, 동양물산, GN테크, 서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죠,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불러줄까요? 동양물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낙연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인맥주입니다. 인맥주. 구형 GNM, 중앙에너비스, GN테크, 남산알미늄, 범양건양, 남아토건, 서원, 동양물산. 됐죠? 경제 테마주, 인맥주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다음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차트를 보겠습니다. ALCB 박스권 상태에서 올라봤자 위험 부담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대금 코스닥 1위 찍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 들어간다 했습니다. 낙폭 큰 거. 젠백스 박스권 상태에서 제가 최소한 두세 달 정도 간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몽땅 움직였습니다만 다시 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박스권 상태에 두세 달 유지하다가 다시
이 가격 돌파할 것입니다. H7 설명과 끝났다 하겠습니다. 특허 RF 제약 이런 건 이제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세 파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제약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가 BTS를 통으로 잘 팔렸다 합니다. 국일제지 얘도 끝났다 하겠습니다. KMW 이미 이날 가격 이미 꽤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유튜브에다 제가 이상으로 거래대금 상위정보 분석을 마치면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부입장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